안녕하십니까. 말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띠 기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은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지지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육친적으로는 편재라는 기운도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자라는 해를 맞이했을 때 임이나 계로 대별될 수 있는 재성의 기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병정과 무기로 대별되는 요거는 인성의 기운이고, 이거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은 기운이 상당히 약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쥐라는 말띠가 쥐라는 해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는 제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살에 해당되면서 어떤 충이라는 작용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실제 경자년 한 해에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정신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천간에서는요, 정신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정신과 생각, 또 자신의 의지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 운에서 오는 천간의 역할인데, 요것이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작동한다 함은 내 생각과 정신과 의지가 상관의 모습으로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상관의 모습이라 함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기존의 방식과 다른 뭔가 혁신을 동반한 아이디어나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것 한번 해볼까, 저것 한번 해볼까, 이거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기존에 어떤 해왔던 고정적인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더 좋은 방법을 자꾸 강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상관의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 즉 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어떤 자기의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내 조직사회의 문화가 내 아이디어를 충분히 소화하고 반영할 수 있는 문화라면 상관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요, 내 조직사회의 문화가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조직사회의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계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는데, 조직 내에서의 어떤 윗사람이나 부서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디어를 채용할 수 없고, 야, 생각하지 마,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해, 그게 뭐 네가 생각을 해 라고 내 조직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야, 나 독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직사회의 갈등이 제기되는 것들 또한 상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해서 꼭 조직사회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내가 뭔가 기존의 어떤 트렌드를 벗어난,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반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그것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실현할 수 있으면 조직에서의 갈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생각은 이렇게 상관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지 있는 모습은 이 자의 모습이죠. 이거는 실제 현실에 관련이 됩니다. 현실에 관련이 되는 것은 모습은 뭐냐면, 편제로서 관련이 되니까, 보통 편제를 갖다 우리가 사주에서 해석할 때는 사업성, 투자성, 때로는 투기 성향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을 좀 딴 데로 바꾸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 돈의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회사에서 어떤 내 일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며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따로 나와서 내 사업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추구할 수도 있더라. 이런 것들은 내 사주와 대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조직 내에서 펼치는 게 유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나와서 밖으로 창업을 통해서 내 사업체를 만드는데 유리한 사람도 있더라. 하지만 이 운은 전체 사주팔자와 대운의 모습을 알 수 없고 요 글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돈의 흐름이 내 눈에 보이면서, 이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뭔가 새롭게 하고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못 쓰는 글자의 영향은 인성과 비견과 겁재라고 했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학습을 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하는 데는 상당히 방해를 받더라. 내 생각과 행동은 온통 사업성과 투자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뭉쳐 있는데, 기존의 것을 열심히 배워서 습득하고 하는 것들은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니 학습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고, 실제로 의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실제 돈이 되는 것, 돈의 흐름인 것, 부가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낮으니 내가 뭔가 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사업성으로 연결시킬 때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주변 사람과 공조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제살과 그 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살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는 이 말띠가 제살에 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겁살에서 제살에 왔으니 나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가 주동이 돼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주변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동조할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 나는 다소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세월을 지내지만 나는 상당히 많은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머리와 방법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내 말에 동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제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편재 기운이 들어오면서
상관의 기운이 들었을 때 약간의 좀 상반된 내용이 애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 봅시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관운이 상당히 강해질 때,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좀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올라간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내가 냉철하게 상대를 봐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평가하기보다는 만나기 전에 눈에 보이고 판단 기준이 명확한 외부적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커트라인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아예 만남조차도 싫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애정운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다양한 기회를 얻기는 어렵지만 한번 내가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인연을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잡은 인연은 이미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커다란 문제만 발견되지 않으면 대체로 좋은 인연 관계로 이끌어지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자의 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자들한테 상당히 잘해주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만나보고 결정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좀 다양해지고 기회는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편재의 기운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 여자 어지간하면 이 여자랑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상대한테 상당히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애정운 쪽에서는 활짝 열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연을 만나야만 애정운이 열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중에서 보면 상관과 편재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 속에서 뭔가 재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투자, 투기 이런 것으로 많이 연결되면서 재물적인 환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운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상당히 많은 투자에 올인하고 이런 것들과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투자나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와 거대 자본이 많습니다. 내가 돌아온 재물운을 갖고 큰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들은 너무나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여기서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일, 내 직업을 갖고 있는 일, 내 삶 속에서 돈의 흐름이 비교적 원만해진다.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한테 운이 좋고 투자가 좋으니 올인을 해서 나 재산을 불리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재물운이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투자나 투기를 갖다가 하는 것들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속에서의 자금 흐름이 원활한 정도, 이것 정도만 만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업운과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이 원만할 때는 취업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상관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편재가 수의 오행으로 왔을 때는요, 취업을 할 때 국내 업계보다는 해외 업계, 해외 기업, 또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한 기업, 이렇게 해외 쪽에 관련된 쪽의 취업은
국내 취업보다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띠 기일가는 상당히 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비록 낮고 인성 자체가 상당히 힘이 없지만, 인성이 힘이 없는 것은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결시키냐면, 내가 생각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 내가 생각한 것을 밀어붙이려는 힘만 있다. 그러면서 나 혼자서는 힘이 없고 제 쌀의 입장이니 누군가의 동업이나 조력자를 얻은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나 혼자서 추진하기에는 세상이 아직 내 편이 아니니 좀 더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인성과 비견 겁재의 동향으로 봅니다. 비견 겁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인성은 활동을 정지하면서 책상 앞에서 집중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험이든 장기적인 시험이든 운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당당하게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자세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말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